성경의 역사, 바로 에스더 2장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꾸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와스디 왕비를 한순간에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아주 무서운 기세로 쫓아냈지. 그러니까요. 그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이성을 잃고 내린 그 충동적인 결정 뒤에 막 도대체 어떤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쳤을까? 저 계속 그 생각만 났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실 사람의 그 끓어오르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기 마련이거든. 아, 화가 좀 풀린 거군요. 그렇지. 아하수에로 왕의 화가 좀 가라앉고 나니까 자신이 내린 성급한 명령이 그제야 떠오른 거지. 왕비 자리는 텅 비어버렸고. 아, 후회하기 시작했네요. 맞아. 궁궐은 어딘가 서늘하고 쓸쓸해졌을 테니 왕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막 밀려들기 시작한 거야. 세상에,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변덕이란 공허함이라니. 근데 그거 곁에 있는 신하들한테는 완전 엄청난 위기 아니에요? 오, 어째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만약에 왕이 와스티 왕비를 다시 부르기라도 하면요. 왕비 쫓아내라고 막 부추겼던 신하들은 당장 목숨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손녀가 아주 예리하구나. 정말 맞아. 신하들 머릿속이 막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갔겠니? 완전 비상사태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왕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만 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아주 교묘한 해결책을 내놓는단다. 위대하신 왕이요. 왕을 모실 아주 아름다운 처녀들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말이야. 아하, 왕의 시선을 확 돌리면서 자기들 목숨도 건지는 진짜 머리 굴린 제안이었네요. 맞아.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왕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된 거란다. 와, 근데 할아버지, 우리 곁에서 같이 듣고 있는 친구도 막 동화 속 화려한 무도회 같은 걸 상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낭만적이 아니죠? 왕의 명령 한마디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언니들이 가족을 떠나서 억지로 궁궐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거의 무슨 무시무시한 징집 같은 거 아니에요? 어휴, 정확하게 봤어.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선발대회 같지만 말이야. 그 이명에는 권력이 아주 폭력적이고 차가운 강제성이 숨어 있었지. 어우, 너무 슬퍼요. 그렇게 수산성으로 끌려온 처녀들은 궁녀들을 돌보는 그 해계라는 내시의 통제 아래서 살아야 했단다. 자, 바로 이 숨막히는 제국 한복판에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한단다. 누군가요?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인 하다사.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에스더란다. 아, 드디어 에스더가 나오는군요. 근데 할아버지, 에스더의 그 출발점은 진짜 너무너무 최악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지. 조건이 참 안 좋았지. 옛날에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온 포로 출신 유다 민족인데다가 심지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잖아요. 맞다. 부모님이 안 계셨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진짜 친딸처럼 정성껏 키웠다고는 해도 이 무시무시한 궁궐에서 살아남기엔 너무 불쌍하고 약한 상황이에요. 귀족 딸들한테 막 밀리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그 귀족 가문 딸들이 막 수산성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테니까 말이야. 네, 에스더는 진짜 폭풍우 앞에 있는 촛불 같았을 거예요. 뒷배경도 없고. 그래, 든든한 배경이 전혀 없는 고아 소녀가 아주 무서운 권력의 소용돌이에 확 휘말려 들어간 거지. 뒷배경이 없다는 게 제일 무서워요. 거기가 겉만 화려하지 속은 막 질투하고 싸우는 정치판이잖아요. 아무리 에스더가 예뻐도 그 로비 잘하는 귀족들을 어떻게 이겨요? 게임 룰이 너무 불리해요. 하하, 세상의 계산기로 막 두드려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하지만 아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단다. 그게 뭔데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들이 싹 다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야. 아,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그럼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고아 소녀였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에스더의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지. 와,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에스더가 왕궁으로 끌려간 게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지. 네. 그렇게 에스더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궁궐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관리인 헤게한테 맡겨진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차갑고 무서운 궁궐 안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진단다. 무슨 일인데요? 이 해결하는 내실을 한번 생각해보렴.
그 수많은 귀족 여인들을 매일 평가하면서 살아온 아주 까다로운 사람인데 말이야. 네, 눈이 엄청 높았겠죠. 그런데 그 헤게가 수백 명의 처녀들 틈에 있는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깊이 마음에 들어 한단다. 헐, 진짜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에스더한테만요? 그냥 얼굴이 조금 더 예뻐서 그랬다기엔 반응이 너무 극적인데요? 내 말이야. 헤게가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에스더를 막 밀어준단다. 피부에 바를 최고급 화장품도 제일 먼저 내어주고 훌륭한 시녀 7명도 척척 붙여주고 우와, 대박. 게다가 후궁에서 가장 크고 좋은 방으로 에스더를 옮겨주기까지 한 거야. 세상에, 이거 완전 유력 대선 후보 미리 알아보고 팍팍 밀어주는 정치 킹메이커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완벽한 비유네. 그 노련한 헤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힘. 그건 에스더가 막 꾸며내거나 아양을 떨어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럼요. 두렵고 낯선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에스더의 깊은 평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아 소녀를 제국의 왕비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손길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 하나님의 손길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였다. 너무 소름 돋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제일 깐깐하던 관리자가 제일 든든한 조력자로 변해버린 거란다. 와, 근데 할아버지, 이렇게 안에서 에스더가 VIP 대우를 받는 동안 밖에서는 막 엄청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 맞아. 치밀한 정보전이 있었지. 무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절대 유다 민족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엄청 신신당부했고, 에스더는 또 그걸 꼭 참고 지켰고요. 그렇지. 같이 듣고 있는 너도 이 대목에서 그 긴장감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포로 출신이라는 게 들통나면 에스더는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 맞아요. 경쟁자들이 막 물어뜯었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었겠니? 매일같이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여자들이 머무는 궁전뜰 앞을 계속 서성이면서 에스더가 안전한지 막 살핀 거란다. 저 예전에는 그 장면 읽을 때 그냥 동생을 엄청 아끼는 오빠 마음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뜰 앞 대문이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아니더라고요. 오, 우리 손녀가 공부를 좀 했네. 헤헤, 그럼요. 거기가 제국의 행정이나 재판이 막 일어나는 핵심 관청이잖아요. 정보가 다 모이는 곳. 모르드게가 매일 출근했다는 건 밖에서 막 치밀하게 정보망을 돌렸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아가 행간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냈구나. 안에서는 헤게가 도와주고 밖에서는 모르드게가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살피고 이 완벽한 호흡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 진짜 완벽한 팀워크네요. 자, 그럼 이제 왕비 선벌의 하이라이트. 1년이나 걸린 준비 기간 끝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볼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무려 12달이나 향품으로 몸을 가꿨다는 거 아니? 네, 성경 보니까 6달은 막 몰약 기름으로, 남은 6달은 온갖 화려한 향품으로 단정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저는 처음에 와, 페르시아 화장품 엄청 좋았나 보다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페르시아 예절이랑 왕의 스타일을 막 빡세게 배우는 완전 엘리트 훈련 코스였을 것 같아요. 맞다. 오직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목숨 걸고 경쟁하는 거지. 네.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갈 때 처녀들한테는 엄청난 권리가 하나 주어졌단다? 무슨 권리요? 바로 왕궁에서 원하는 보석이든 옷이든 다 달라고 해서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권리였어. 아,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요? 인생이 걸린 무대니까 다들 막 조금이라도 더 화려해 보이려고 금은 보화를 주렁주렁 매달았겠지. 오,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엔 진짜 냉혹한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왕 눈에 못 들면 평생 후궁에 갇혀서 혼자 늙어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두 번 기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챙길 수 있는 제일 비싼 보석들을 막 달라고 해서 챙기는 건 일종의 퇴직금이나 미래를 대비한 생존용 보험 같은 거였을걸요? 아, 그 맹렬한 욕심 뒤에 숨은 절박함을 우리 손녀가 아주 잘 짚어주었네.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 우리 에스더의 선택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단다. 에스더는 달랐나요? 에스더는 왕 앞에 갈 때 헤게가 딱 정해준 기본 예복 빼고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이나 장식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 헉, 진짜요? 그 사치스러운 페르시아에서 제일 수수한 모습으로 왕한테 나갔다고요? 언뜻 보면 막 경쟁 포기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너무 대담해요. 허허허, 에스더 마음속에는 다른 처녀들한테 없는 압도적인 무기가 있었거든. 그게 뭔데요?
내일이 두려워서 제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그 불안감 대신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단단한 평안함이 있었던 거야. 와, 평안함이 무기가 되었다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고요한 마음이 역설적으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 다들 뭐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막 욕심부리는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궁궐에서 말이야. 아, 에스터의 그 욕심 없는 깨끗한 모습이 지친 왕한테 완전 힐링이 되었겠네요.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모든 걸 얻어낸 진짜 마스터키가 된 거예요. 아주 멋진 표현이다. 성경을 보면 왕이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마침내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고 나온단다. 세상에. 불쌍하고 외롭던 고아 소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의 왕비로 우뚝 선 거지. 왕이 어찌나 기뻤는지 막 전국에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 세금도 확 깎아주었단다. 오, 진짜 소름 돋는 짜릿한 대역전극이에요. 우리 곁에서 숨죽여 듣고 있는 친구도 막 박수치고 있을걸요. 우와. 허허,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그래서 에스더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너무 동화 같고 좀 뻔하잖아요. 오, 뻔하다. 아직 남은 문제가 있잖아요. 에스더는 아직 자기가 유다 사람인 거 숨기고 있고 모르드게도 계속 그 대문에 앉아 있고요. 허허허, 우리 소녀 감각이 정말 살아있구나. 맞아, 세상 동화는 왕관 쓰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단다. 아, 역시 뭔가 더 있군요. 에스더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도 두 사람의 태도는 하나도 안 변했어. 모르드게는 막 벼슬 달라고 나대는 대신 묵묵히 문을 지켰고, 네? 에스터 역시 왕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의 말을 친아버지 말씀처럼 아주 잘 들으면서 겸손했지. 보통 높은 살이 올라가면 막 목에 힘들어가고 옛날 사람들 모른 척 하는데 두 사람의 신뢰는 진짜 바위처럼 단단하네요. 그렇지. 그런데 늘 대문 앞을 지키던 모르드게한테 아주 소름 끼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단다. 헉, 무슨 일인데요? 어느 평범한 날 문을 지키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말이야, 아하수에로 왕한테 원한을 품고 왕을 몰래 죽이려는 끔찍한 암살 모의를 한 거야. 네, 왕을 암살테러 하려고요? 그런데 이 은밀한 귓속말이 도대체 누구 귀에 들어갔겠니? 설마? 모르드게요? 정답. 매일같이 대문에서 동향을 살피던 모르드게의 귀에 그 계획이 정확하게 꽂히고 만 거지. 와, 타이밍 진짜 대박. 아까 제가 대문이 관청 역할 한다고 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 엄청난 암살 계획을 포착해낸 거네요. 그렇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지.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에스더 왕비한테 이 위급한 사실을 전했지. 에스더도 자기가 공을 다 차지하지 않고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가 이 계획을 밝혀냈습니다 하고 위기를 알렸어. 와, 에스더 진짜 정직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암살범들은 잡혔나요? 그럼 조사해보니까 다 사실이었고 두 내시는 처형당했지. 왕의 목숨을 살린 엄청난 공을 세운 거야. 대박. 제국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드게는 막 어마어마한 포상금 받고 높은 벼슬 올라가고 완전 해피엔딩이겠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서 성경이 아주 기묘한 여운을 남긴단다. 네, 어떤 여운이요? 왕의 목숨을 구한 이 엄청난 사건이 그냥 그 페르시아 역사 일기장에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했다 하고 한 줄 딱 기록만 되고 끝났어. 아무 보상도 승진도 없이 그냥 묻혀버린 거란다. 헐, 아니 왕을 살렸는데 훈장은커녕 일기장에 적고 끝이라고요. 완전 억울하잖아요. 페르시아 행정팀 일 안 하나요? 너무 답답해요. 허허, 그렇게 답답해할 줄 알았지. 하지만 아가, 바로 이 대목에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깊은 비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숨어 있단다. 타이밍이요? 실수로 누락된 게 아니고요. 그럼 사람 눈에는 억울한 실수나 지연 같지만 이 보류된 보상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 아, 보류된 보상. 그럼 오히려 더 나중에 엄청 크게 터트리려고 숨겨둔 비밀무기 같은 건가요? 완벽해. 만약 이때 모르드게가 작은 벼슬 하나 받고 끝났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지금 모르드게 개인한테 상 주려는 게 아니었거든. 헉, 그럼요. 다가올 미래에 유다민족 전체가 다 죽을 뻔한 무서운 위기가 닥치는데 그때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가장 치명적인 한 수를 역서책이라는 금고에 딱 저장해 두신 거란다. 와, 진짜 온몸에 소름 쫙 돋았어요. 고아 소녀가 거대한 제국 왕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마침 거기 있다가 암살 계획을 들은 것도, 심지어 억울하게 보상을 못 받고 역사책에 묻힌 것까지.
다 연결되지. 네, 이게 다 흩어진 우연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짜놓으신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조각들이었군요.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깊은 진리를 완벽하게 퍼올렸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지휘 아래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와 같단다. 진짜 멋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마무리를 해볼까? 오늘 이 에스터 2장이 어떤 의미였을지 정말 궁금하구나. 저는요,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보류된 보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꽉 박혔어요. 오, 그랬어? 네, 살다 보면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고 나만 억울하게 잊혀진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가 있지. 근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그게 잊혀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쓰이려고 제일 안전한 곳에 저축되어 있는 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오늘 하루 네 눈앞의 현실이 막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억울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거라. 네. 왕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삶을 가장 완벽한 목적지로 이끌려고 일하고 계신단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거라. 평안하렴, 샬롬.